예, 그러면 이어서 진행을 해볼까요? 쉐이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볼 건데, 쉐이프라고 하는 거는 그림을 그리는 내용들이니까 프로세싱 사이트에 가시면은 음, 나오는 레퍼런스에 가시면 나오는 요 부분들이 바로 쉐이프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 중에서 이제 그 몇 가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툴을 더 보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 쉐이프에 대해서 좀 더 보고, 그 다음에 변수들에 대해서도 조금 보고, 변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드로우와 셋업에 대해서도 시간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정도까지만 알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단지 이제 잘 그리느냐 못 그리냐는 뭐 여러분들한테 그 뭐 연필을 주고 물감을 준다고 해서 다 똑같은 그림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개개인의 그 기술과 그리고 아이디어에 달려 있겠죠. 자, 그러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뭐 여러분들한테 아까 뭐 연습해보라고 된 거 있죠? 요거는 뭐 잘 하셨나요? 현장에 있으면은 여러분들 작업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요거는 일단 스스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근데 뭐 이거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그려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도록 합시다. begin shape라고 하는 그 명령어가 있어요. begin shape는 아까 그 웹사이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기 begin shape가 있죠? 어디에 있죠? 여기 있습니다. vertex 섹션에 있네요. begin shape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보도록 할까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나? begin shape라고 맨 처음 명령어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end shape close가 되기 전까지 각 점을 찍으면은 그 점이 연결되어서 어떤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이건 사각형을 만든 거죠. 한번 이대로 해볼까요? 타입하는데 귀찮으니까 아예 이렇게 긁어서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오죠. 이 네모죠. 네모. 그래서 일반 렉트를 그린 것과 뭐가 차이가 있느냐? 뭐, 이 상태로는 없죠. 똑같이 렉트를 그릴 수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벌텍스를 하나 더 추가해 봅시다. 30, 20이 여기잖아요. 그리고 85, 20이 여기죠. 이 중간쯤에 하나를 집어넣읍시다. X로는 뭐 한 50 정도로 가고요. Y로는 10. 그러면 이렇게 오각형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10이 아니라 30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오목한 그형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긴 쉐이프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비긴 쉐이프라고 하는 요 가로 안에 무엇을 넣느냐, 어떤 명령어를 넣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아웃풋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 변화를 하시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내용은 뭐 이런 식으로도 뭐 만들 수 있다, 만들려면 뭐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뭐 어렸을 때 많이 해봤죠. 이 점선을 번호에 따라 가지고 그 선을 긋다 보면 어떤 도형이 되는 그런 것들.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라인만 보이도록 이제 맨 처음에 노필을 해가지고 만든다든가 이래야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이제 아크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건데, 아크라는 거는 원의 일부를 얘기를 하는데, 호죠, 호. 근데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바로 레디안 시스템입니다. 레디안 시스템을 여러 수학에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레디안이라는 게 뭐, 레디안 시스템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냥 뭐, 사각함수 할 때 많이 배웠죠.
그 0도일 경우에는 0이고 30도일 경우에는 6분의 파이, 뭐 45도는 4분의 파이. 결국 180도가 되면 파이다. 뭐 이렇죠. 무슨 뜻이냐 이게 그냥 막 외우셨을 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하게 얘기해 가지고 이게 원이라면은 이 지름의 뭐 3.141592 뭐 이런 거를 곱한 것이 이 둘레의 길이와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원주율이라는 거죠. 원주율의 정의라고 볼 수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반지름을 사용해 가지고 이거를 설명을 하자면은 반지름이니까 3.14를 곱하면은 그러니까 3.14를 곱하면은 어 반쯤 나오겠죠? 반이 나올 거예요. 그죠? 이만큼이 나올 거예요. 길이가. 여기에서 파이 3.14라고 하는 대충 그 파이를 곱한 것이 바로 여기까지이다. 즉, 각도로는 180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이 파이의 절반, 2분의 파이를 곱하면은 당연히 여기에서 여기까지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각도로는 90도이다. 라는 시스템이에요. 그냥. 이 반지름과 그것과 연관된 원 주변에 얼마만큼 갖느냐를 이거를 각도로 환산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는 각도를 잘 표현을 하는데 뭐 디그리라는 게 사실 참 수학적으로 볼 때도 못생겼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얘는 이야기하기가 좀 더 깔끔하고 또 수학적으로 다른 수식과도 연결이 잘 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여기에서 자, 진행을 해보죠. 아크라는 건 원의 일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크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일립스를 만드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일립스를 만들 때는 XY 중심점에서 위스와 헤이트 안에 들어가는 그 원을 그려라 라고 보통 얘기를 했었죠. 사이즈를 크게 키운 다음에 하나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일립스를 그려볼게요. 일립스에 예를 들어서 200의 중심점이죠. 그리고 위스로는 뭐 한 250 정도로 합시다. 헤이스는 250 정도로 해가지고 원을 그리자라고 하면은 음, 어, 뭔가 에러가 났네요. 그렇군요. 오타가 났기 때문이죠. 이런 거가 잘 나옵니다. 그런데 오타가 나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색깔이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예. 이렇게 원이 그려집니다. 그죠? 이 원의 일부를 그리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스타트와 스톱을 지정해 주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0도에서부터 어디가 0도일까요? 0도에서부터 그 다음에 90도까지 그려보자 라고 하면은 0도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가 일립스가 아니라 arc라고 했을 경우엔 두 개가 더 들어가죠. 0도에서 90도라고 쓰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원래 여기에는 레디안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자리니까 어떤 결과 나오냐면 이렇게 그냥 원이 그려져요. 왜 원이 그려지냐? 3.141592라고 하는 숫자가 많은 파이가 이미 360도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뭐 한 바퀴 두 바퀴 해서 아주 많은 바퀴를 돌아서 원을 그린 거죠. 근데 여기서 레디안 시스템으로 이거 바꾸면은 파이라는 거가 180도라는 거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바꿔줘야 돼요. 0은 0도, 0 곱하기 파이는 0이니까요. 그리고 어, 파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쓰느냐, 그 이상한 글자를 라틴어를 PI라고 대문자로 쓰면은 이게 색깔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PI랑 다르죠. PI 붙였으면은 색깔이 바뀌어지는 거는 이런 단어는 뭐 리저브드 워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이 언어에서 미리
미리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규정을 한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파이는 바로 우리가 아는 그 파이가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4분의 파이라고 하면 4분의 파이면 얼마였죠? 90도였죠? 그러면은 0도에서부터 90도가 아니라 4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가 90도고 4분의 파이는 45도죠. 어떻게 나오냐? 우와,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여기가 0도고 여기가 45도. 4분의 파이인 거죠. 0도부터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라고 해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여기에서부터 시작점은 언제나 여기죠. 0에서부터 여기까지 2분의 파이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가려면 파이라고 볼 수 있죠. 180도니까 파이 0에서 파이까지 반원을 그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요만큼까지 더 가려면 파이에다가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를 더 더해야지 여기까지 가겠죠? 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 뭐 곱하기 2분의 3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뭐 이 안에 수식을 그냥 쓰셔도 되죠. 예를 들면 이런 수식으로 어, 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어렵지 않게 홀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종류의 홀을 그리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호가 우리 지금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거를 계속 그렸었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는 어떨까요? 이 팩맨은 그리는 거는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팩맨, 팩맨. 왜냐하면 여기가 뭐 6분의 파이라고 치면 이렇게 돌아서 여기는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뺀 것쯤 되겠죠? 예? 예를 들어 여기서 시작점은 파이 나누기 6인데 끝나는 점은 2 곱하기 파이 빼기 6분의 파이 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요게 반대 방향으로 그 방향을 바꾼 팩맨이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렇게 생긴 팩맨. 자, 이렇게 생긴 팩맨은 뭘까요? 여기가 위치로 보자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가 여기가 2분의, 여기가 파이죠, 파이. 파이니까 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를 더한 것쯤 되겠죠? 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를 더한 것쯤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파이에다 6분의 파이를 뺀 것쯤이 되겠죠? 그릴 때 이제 말하자면 첫 번째가 스타트, 그리고 두 번째가 끝나는 점,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렸으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라고 하는 거를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에서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까지다 라고 하면은 나올까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파이 플러스 파이 나누기 6 그리고 파이 마이너스 파이 나누기 6 하면 무엇이 나올까요?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참 처음에 할 때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가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인 건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에서 2 곱하기 파이까지 그림을 그리세요 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잘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 부분이 2 곱하기 파이인 거는 맞는데 동시에 0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파이가 아니라 0을 넣어도 될까요? 한번 넣어볼까요? 안 나오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쓴 거보다 두 번째 쓴 게 숫자가 더 커야 돼요. 시계 방향으로 쓸 때 그림이 그려지려면. 그렇게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렇고,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을 때 2파이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 거는 2파이에다가 한 바퀴 돌았으니까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더한 거가 바로 저 위치인 거예요. 즉, 요 한 바퀴 도는 지점을 돌았다가 바로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있는 거에서부터 파이 마이너스 파이 나누기 6을 하면 6분의 파이를 하면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지만 한 바퀴 돌았다가 이 안에 들어간다면, 즉 2 곱하기 파이를 여기에다가 더해 준다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 2 곱하기 파이가 바로 이제 한 바퀴 돌았다는 뜻이니까. 물론 2 곱하기 파이를 또 다른 리저브드 워드 2파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2 곱하기 파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살펴봤더니 콘스턴트의 2파이가 2파이가 아니라 2 언더바 파이네요. 예, 색깔이 바뀌었네요. 이렇게 하니까. 뭐 이런 거 하나씩 외우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파이 하나만 외웁시다. 그냥. 예, 다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우리가 호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호는 이 내부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호고요. 물론 뭐 이것도 똑같이 도형과 같이 뭐 노스트로크를 사용해서 바깥에 아웃라인을 없애준다든가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죠. 예, 또는 뭐 급한 대로 커멘트로 돌리고 no fill를 통해서 안에 있는 거를 없애는 것도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좀 전에 봤던 거를 완성해 볼까요? 그러면 뭐죠? 팩맨을 보도록 하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뭐가 나왔죠? 팩맨이 나왔죠. 팩맨을 까만 바탕에다가 백그라운드가 0인데 팩맨은 보통 노란색인가요? 이렇게 생겼나요? 뭐 더 넣어볼까요? 뭐 눈은 어디쯤 있을까요? 여기가 한 150, 180에 예, 조금 고쳐봤어요. 예, 눈이 사라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알고 봤더니 백그라운드 까만색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좌표를 조금 바꿔서 다시 살려봤더니 여기 잘 눈이 위치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호를 그리는 겁니다. 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예제를 하시면 뭔가 나올 거예요. 각각이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아크가 짧은 거, 조금 긴 거, 더 긴 거, 더 긴 거를 차례대로 그린 거죠. 그리고 색깔이 조금씩 달라져 있고 그런 거죠. 아까 설명드린 거를 그냥 여기서 다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팩맨을 그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2분의 파이에서부터 0 이런 식으로 더 작은 숫자로 넘어가면은 그려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숫자로 가야지 그림이 그려진다. 자, 그럼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을까요? 아크를 그리는데 뭐 이거는 보면은 어떻게 할지가 좀 생각이 나시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홀을 그린 다음에, 그죠? 여기는 대충 뭐겠어요? 파이죠, 파이. 파이에서부터 여기는 뭐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 인데 한 바퀴 돌았으니까 2파이가 더 들어가 있는 형태로 홀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뭐 렉트를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파란색 렉트 각각은 필이나 스트로크를 통해 가지고 색깔을 바꾼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물음표를 그릴 수가 있겠죠. 한번 해보시죠. 예, 잠시 멈추고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 나름대로 해보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시죠. 예. 음, 아크가 맨 처음에 파이에서부터 시작했죠. 파이에서부터 시작해서 2 곱하기 파이에 2분의 파이 만큼 돌아간다. 그런데 스트로크는 있고요. 필은 없는 상태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no fill인데 스트로크는 빨간색이네요. 255, 00 이렇게 하면은 얇은 선이, 백그라운드는 흰색으로 하죠. 얇은 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좀 위로 올려야겠네요. 위로 올리고 크기도 좀 작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위로 올리면은 x는 200이 맞는데 y는 한 150, 150 정도 에서 이거보다 좀 작아야겠네요. 150에 150 정도 이렇게 해볼까요? 뭐가 나오나? 그래도 클 것 같은데 얼추 비슷하네요. 예,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두꺼워야겠죠? 그렇다면 스트로크 웨이트를 집어넣죠. 얼마나 넘을까요? 한 10 정도로 넘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더 넣어도 되겠는데?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밑으로 뭐 렉트나 뭐 이런 거를 하나, 아니면 라인을 그려도 되겠네요. 라인을 하나 그린다면은 여기가 좌표가 뭘까요? 여기는 지금 요 센터가 x는 200인 거는 맞아요. 근데 y가 150에서부터 75를 더한 것이 바로 여기 시작점이죠. 봅시다. 일단 라인 200에서 150 더하기 75를 한 것에서부터 200에서부터 150에다가 75를 더한 것보다 한 30 정도 더 내려와 있는 곳까지 그림을 그리자 하면은 대충 딱 맞네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스트로크로 그릴까요? 아니면 렉트로 그리죠. 렉트로. 이제는 필이 0, 0, 255, RGB 필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스트로크는 이번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렉트를 그려야겠죠. 렉트를 어디에다 그리느냐, 대충 좌표는 이제 아니까 여기가 200인 이 x가 200이죠. 200인데 뭐 렉트가 얼마나 크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이즈를 30 by 30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200인데 200의 30의 절반인 15만큼 왼쪽에 있는 거죠. 그러네요. 200 빼기 15에서부터 y는 뭘까요? y는 뭐 여기 있는 150 더하기 75 더하기 30이라고 한 거,
보다는 밑에 있겠죠. 밑에 뭐 한 30, 40 정도로 내립시다. 여기에다가 30, 30짜리 파란색 렉트를 그려라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대충 이런 방식입니다. 약간 더 위로 올라가는 거가 더 예쁠 것 같긴 한데 Y를 조금 올려볼까요? 30 정도로. 예, 좀 낫네요. 이런 식으로 좌표 체계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뭐 그림을 그릴 때 쓰이는 내부의 규칙들, 이런 걸 알면은 그림을 그리는데 큰 문제가 없겠죠? 저는 대충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잘 하셨나요? 뭐 처음에 볼 때는 약간 헷갈릴 수가 있겠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만든 예제도 있으니까, 물론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암호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는 특히 처음에 하는 분일수록 음, 코멘트를 이렇게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슬래시 슬래시라면 그 다음은 컴퓨터는 무시를 하고 인간만 보는 커멘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red, ink. 뭐 한글도 되긴 합니다. 가끔 나중에 버전이 바뀌면 한글이 깨지기도 하지만 빨간색으로 칠해보자. 이런 식으로. 예? 좀 더 두껍게 붓을 준비해 보자. 이런 식으로. 물음표 빨간 라인 그리기 1. 뭐 이런 식으로. 물음표 빨간 호의 아랫 부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볼 때, 이걸 보면서 이해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쪽을 보면서 이해하는 거지, 인간들은. 인간들이 보는 파트, 컴퓨터가 보는 파트.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컴파일이나 실행이 느려지냐? 전혀 아닙니다. 그냥 컴퓨터는 무시를 하거든요, 얘를.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좀 더 본격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좀, 베어리어블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베어리어블이 뭐냐면은 변수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이 변수가 뭐냐, 처음 들어봤냐?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죠. 우리 보통 수학에서 언젠가 한 번씩은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뭐 x, 미지수 x, 이런 거 같은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y는 x 더하기 1 이라고 할 때 얘는 말이죠. 뭐 조건이 있겠죠. 뭐 자연수든 정수든 뭐든 그 안에 어떤 것이 들어와도 이게 만족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가 취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이다라고 정할 수가 없어요. 계속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변수, variable, vary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변할 수 있는 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컴퓨터에서 이 변수가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이게 없으면 프로그래밍을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미리 만들어 놓은 숫자만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그냥 기계로 만들어도 되겠죠. 오토마통처럼. 그런데 이게 내용이 계속 변한다 이거예요. 보통 인터랙티브 아트웍이라고 꼭 안 얘기해도 돼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게임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는 그 뭐 배틀그라운드를 한다, 뭐 롤을 한다 이럴 때 마우스를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움직이나요? 아니잖아요. 다른 입력이 들어간다고요. 그렇다면 그걸 받아들일 때 변수에서 받아들여야겠죠. 컴퓨터가 입장에서는 이게 변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왼쪽에 배틀그라운드에서 마우스에 적에게 정확하게 클릭을 했을 경우에 그거를 가지고 적을 사망하도록 이게 데미지를 주는 그런
결과를 내는 코딩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겠죠. 결국 이 변수가 없다면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굉장히 한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정해진 것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대상이 인터랙션을 일으킨다거나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한다든가 이럴 때 뭐 딱히 살아있다기보다 뭐 작용 반작용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럴 경우에 이 변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변수가 뭐 어떻게 만드는지 뭐 이렇게 보자면은 어, 이, 이 프로세싱은 C나 자바와 거의 동일한 문법을 사용한다고 전에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거의 계속 연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만드는 변수의 몇 가지 종류를 말씀을 드릴게요. 변수의 뭐 종류가 이렇게 많냐라고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거의 이거는 현대 스탠다드 그 프로그래밍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줄부터 보도록 하시죠. 아이고 이런 식의 한글 이거 잘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int x라고 이렇게 만드는 순간 밑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변수 x는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다. 보통 인간이 뭔가를 변수를 만들 때는 여기다가 뭔가를 사용을 하려고 만들잖아요. 근데 사용을 하지 않는 변수가 있다는 건 보통 어떤 에러를 인간이 미처 알지 못하는 어떤 실수를 이렇게 만든 것일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어쨌든 실행이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느냐 하면 사실은 뭐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냐면 어, 스마트한 컴파일러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변수는 아예 코딩에서 빼버리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이 목적에 맞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컴퓨터를 이렇게 뜯어보시면은 그 안에 램이 있잖아요. 램이 이렇게 딱 들어가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하는 엄청난 여기. 근데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은 int라고 하는 건 인티저 그리고 x라고 하는 거는 변수의 이름인데 어딘가에 진짜로 이 방을 만드는 거예요. 메모리에 이 x라고 하는 방을 메모리상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메모리상에다가 뭘 만들라고 한 번도 명령한 적이 없다면 바로 이게 그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그 안에는 내가 익스클루시브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 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int라는 건 무슨 뜻이냐? int는 인티저, 정수라는 뜻이에요. 이 x라는 방에는 정수를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언을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걸 타입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형태의 변수라. 이 방에 들어갈 수 있는 타입은 무엇이다. 그냥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는 인간이 탈 수 있는 자동차예요. 이거는 개나 고양이가 탈 수 있는 뭐 자리예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구분을 둔 거예요. 각각이 그 목적이 다르니까. 왜? 개나 고양이는 조그맣고 인간은 좀 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예전에 맨 처음에 만들 때 컴퓨터를 만들 때 메모리는 굉장히 소중했고 메모리가 정말 정말 소중했어요. 그래서 각각이 표현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규칙을 잘 정해놨어요. 그래서 컴퓨터보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고려사항이 컸던 거가 뭐냐면은 메모리를 얼마나 크게 만드느냐. 그래서 인티저 x보다 요 밑에 있는 플로팅 포인트는 실수거든요. 뭐 3.15 뭐 이런 식으로 실수를 말하는데 이거는 정수보다 보통 2배 정도의 그 메모리량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맨 처음 그리고 불리언이라고 하는 요 내용은 참과 거짓 그러니까 진짜로 원 비트만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는 0과 1만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그런 장소인 거죠. 그 불리언이라고 하는 이런 그, 그 저장소도 따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각각이 보면은 하는 일도 다르고 저장되는 방식도 다르지만
직관적으로 가장 큰 부분은 얼마나 큰 메모리를 차지하느냐.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현대 컴퓨터에 들어오면서 정말 거의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내용이죠. 왜냐면 메모리는 정말 풍부하거든요. 말도 못할 정도로 예전 컴퓨터에 비하면 맨 처음 컴퓨터 제 생각에 1990년대 막 이런 AT 뭐 이런 거 막 나오고 그랬을 때의 메모리 생각을 해보면은 PC가 나왔을 때 지금 뭐 모르겠어요. 뭐 중앙대학교 그때 당시 메모리를 다 합쳐도 아마 지금 제 컴퓨터보다 작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은 정말 메모리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말하자면 편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가 남아있는 이유는 각각이 사용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또 인간들이 이거를 정의를 할 때 각각 쓰임이 다른 형태라는 거를 알고서는 정의를 하고 사용을 하는 그 여러 노하우들이 쌓여 있어요.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C에서부터 그리고 자바 뭐 이런 것들이 똑같이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에 반해서 좀 더 컨셉이 있는 언어들 예를 들자면 뭐 특히 그냥 스크립트 언어들 그러니까 뭐 마야에 사용되는 멜 스크립이나 맥스 3D 맥스에 사용하는 맥스 스크립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구분을 잘 두지 않고 네가 원하는 대로 쓰면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해결할게 라는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 그런 문법을 가지고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언어들도 있어요. 예, 가장 대표적이면 파이썬이라고 할 수 있겠죠. 파이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어떤 개떡 같은 명령을 줘도 대충 알아듣는데 진짜 천재거든요. 이게 장점이죠. 장점이긴 한데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게 단점이냐면은 나는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닌데 대충 알아듣고선 얘가 다른 식으로 이 해결 방법을 스스로 내는 거죠. 다른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C나 뭐 자바나 이런 자바 기반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생기면은 에러가 나거든요. 그런데 에러가 나질 않는 거예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걸 찾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겠죠. 그래서 보통 파이썬 같은 경우 패스트 프로토타입이 굉장히 편한 그런 랭귀지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붙이기도 되게 편하고 그런데 대용량의 프로젝트를 이렇게 유지하는 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어떤 폭탄이 들어가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라는 거는 일반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이 프로세싱 같은 경우도 사실 작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큰 프로젝트를 만들기에 어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이 프로세싱 에디터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때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 다르니까. 자, 그렇다면 intx는 인티저의 x의 방을 만든다라고 했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은 뭐냐? x는 50 이런 거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에러가 이러면 나오질 않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상에 x라는 방을 만들었잖아요. 그 방에다 50이라고 쓴 거예요. 컴퓨터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준 거죠. 이 50이라는 숫자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진짜로 50이라고 쓰인다기보다는 컴퓨터가 알아듣는 형태로 이거 쓰여졌지만 어떤 의미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x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50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 이퀄이 x와 50은 같다 라는 뜻이 아니라 슈도코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가짜 코드란 뜻인데 인간이 그냥 빨리 인간만 알아들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알고리즘을 빨리 쓸 때 그때 쓰는 건데 특별한 종류의 그 신텍스죠. 뭐 x는 50이라고 안 쓰고 x assign 50이라고 써요. x에다가 50을 집어넣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이퀄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수학에서 이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사인 표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x에다가 50을 집어넣겠다. 근데 왜 수학 이퀄과 똑같이 보이느냐? 그거는 뭐 예전부터 그렇게 써왔으니까, 예, 어사인을 이런 식으로 써왔으니까 뭐 고치기가 힘든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키보드에는 어사인 키가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수학에서의 이퀄은 어떻게 하냐? 그건 나중에 배울 건데, 우리가 어차피 가지고 있는 키보드가 이제 키보드에 적혀 있는 게 몇 개 안 되니까 이거 가지고 조합을 해서 만들어요. 이게 바로 수학에서의 이퀄 사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C 계열에서는, 자바 뭐 이런 계열에서는. 자, 마찬가지로 플로팅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은 y라는 플로팅 포인트 공간이 만들어진 거죠. 여기 뭐 x고 y고 그러면 뭐 인티저는 x라고만 쓰고 플로팅 포인트는 그 실수는 y로만 방을 만들 수 있나요? 아, 그건 아니에요. 이 뒤에 x라고 하는 거 대신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름을 줘도 돼요. 뭐 my first variable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돼요. 그래도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my first variable이라고 하는 그 방이에요. 만들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다가 뭐 XYG 뭐 이렇게 해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겠죠? 왜? 여기 아까 X에는 뭐가 있냐, X에는 뭐를 집어넣느냐라고 썼는데 X라는 방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러가 나는 거예요. 여기는 XYG라고 위랑 똑같이 써줘야지 에러가 나지 않겠죠? 그래서 Y에는 이렇게 베낍시다. Y에는 뭐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12.6 이런 걸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B는 여기는 참과 거짓, 0과 1 이런 걸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거를 그 여기 프로세싱에서는 true, false라고 써주면은 정확하게 이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 true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미리 정의된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B는 true. 근데 에러가 났죠? 왜? B는 우리가 선언을 아직 안 했으니까 boolean B 이렇게 해줘야지 선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뭔가가 만들어졌는데 얘는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어찌됐거나 돌아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진짜 뭐 할 일이 많은데 어쨌든 이 데이터는 베어리어블의 변수를 만드는 규칙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뭐 이것도 이제 C나 뭐 이런 거 맨 처음 배우실 때 몇 글자까지 된다는 등 뭐 무슨 캐릭터를 쓸 수 있다는 등 없다는 등 막 이런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냥 엔간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냥 단지 여기 한 칸 이렇게 띈다든가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두 글자 같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한 글자로 써야 돼요. 근데 my first variable은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면은 세 개의 변수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문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my first variable과 같이 이렇게 계속 소문자로 쓰면 읽기가 힘드니까 생긴 인간적인 규칙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거는 규칙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래머끼리의 어떻게 뒤로 한 약속, 숨겨서 한 약속이 바로 이렇게 단어 사이에 단어 다음 단어 새로운 단어가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크게 크게 대문자로 쓰도록 합시다 라는 거가 하나의 약속인 거예요. 또는 언더바라는 거 이런 것도 약속 중에 하나고요. 뭐 편하신 대로 쓰면 되겠어요. 근데 이 변수를 만들 때 가능하다면 물론 x나 y 같은 경우는 뭔가 딱 봐도 느낌이 explicit하게 표면적으로 보이게 x좌표인가? 뭐 이런 느낌이 딱 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뭐 AA, BPPB 뭐 이런 식의 변수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설명이 없으면은 뭔지 짐작이 아주 힘들겠죠. 그래서 변수를 만드는 또 다른 프로그래머 사이의 규칙 중에 하나는 바로
변수 이름만 봐도 뭐가 들어가는 변수인지 알아먹도록 작성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내 나이를 적고 싶다. 그러면 my 뭐 age라고 쓰고 my age는 12.6은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죠. 이런 몇 가지 프로그래머들 간의 규칙은 사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짰을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읽으실 거잖아요. 여러분이 읽었을 때 여러분이 금방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이 변수가 굉장히 친절해야 된다. 동시에 설명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으면 더 좋다. 내 나이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는데 사실 프로그래밍을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사전에 알아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 사실 뒤쪽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시작해야 되는데 벌써 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네요. 어쨌든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변수 아까 봤을 때 얘는 어떤 형태냐면은 선언을 한 거예요. 변수를 선언한다고 그러거든요. declare 선언 이렇게 변수 이런 공간이 있다. 그리고 어, 여기는 assign을 한 거죠. 예, 집어넣은 거예요, 값을. 그렇죠? 그래서 declare assign을 이렇게 따로따로 한 거죠. 맨 처음에 declare하고 assign을 한 거죠.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int x는 50, float y는 12.6, boolean b는 true. 이거는 declare와 assign을 그러니까 뭐 생성 선언과 그리고 assign을 동시에 한 거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둘 다 가능하다. 방 만들어 놓고 값을 넣거나 방을 만들면서 값을 넣거나 가능하다. declare variable의 또 다른 방식으로는 여러 가지의 변수를 한꺼번에 declare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float x, y, z. 그러면은 x랑 y랑 z를 한꺼번에 방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각각의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어 주겠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어사인을 한 건데 근데 declare는 한꺼번에 해버린 거죠. 뭐 변수가 아주 많을 때 이렇게 하면 좀 편하겠죠? 그죠? 또는 x, y, z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우리가 볼 때 이제 x, y, z 좌표 같잖아요. 3차원 좌표 같잖아요. 이럴 경우에 뭐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하는 거가 볼 때도 좀 편하겠죠? 예, 어떤 식으로 하든 이건 인간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각각을 이렇게 디클레어 하건 한 줄로 디클레어 하건 컴퓨터는 컴파일 할 때 알아가지고 똑같이 그냥 변환을 해줘요. 단지 이제 인간이 읽을 때 뭐가 더 편하냐, 뭐가 더 좀 한눈에 보기 편하냐, 이게 더 문제인 거죠. 에러가 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중요하니까요. intx는 69라고 써 있네요. 여기. 어이구,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네, 왼쪽 보면서 쓰니까. 예. x는 69. 자, x에다가 인티저, 정수가 들어가는 방 x에다 69를 집어넣은 거죠. x는 70. 이러면 에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수학적으로는 에러가 날 것 같죠. x는 69라고 했다가 x는 70이라고 했다가 등식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건 assign이라고 그랬죠. 이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x에다 69를 집어넣었다. x란 방을 만들고 69를 집어넣었다. 그리고 x란 방에다가 70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69는 어떻게 돼요? 지워지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이 탄 거예요. 예, 걔는 나가고. 그래서 x란 방은 이제 뭐냐고 물어보면 70이라고 대답을 하겠죠. 컴퓨터는. 자, 그런데 int x는 71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나오죠. duplicate local variable x라고 밑에 빨갛게 이렇게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뭐가 썼죠? 당연히 실행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여기 시퍼렇게 나왔죠? 왜? x라는 방을 만들었는데 x라는 방을 또 만든 거예요.
이름이 똑같은 방이 두 개는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주소가 그냥 똑같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집이 없듯이 각각이 주소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방 이름이 달라져야 돼요. 예, Y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달라져야지 에러가 안 나고, 이렇게 똑같은 거를 두 번 선언을 하면은, declare를 똑같은 이름으로 두 번 하면은 에러가 난다. 그렇죠? 또 다른 에러의 종류는 이런 식으로, 변수로 만들 수 없는 애에다가 뭘 집어넣으려고 할 때, 예, 오라든가 뭐 이런 거에다가 뭘 집어넣을 할 때 당연히 안 되죠. 예. 왼쪽은 분명히 선언된 그 변수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선언 안 된 변수에다가 넣을 수 있을까? x는 12. 자, 어때요? 에러가 났죠? x는 12. 에러가 났어요. 선언을 한 적이 없잖아요. int x는 12.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 사인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에러가 안 나는 언어들도 있어요. 그게 타입이 굉장히 느슨한 언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에러가 안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에러가 나는 언어들은 지금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역사 전통이 오래된 C 계열의 언어들은 이게 타입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에러가 납니다. 또 이것도 에러가 나죠. 왜? intx는 24.8. 우와, 당연히 에러가 나죠. 왜냐? 정수만 넣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수가 아닌 실수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타입 미스매치라고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floating does not match with integer 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floating point가 실수니까, 실수를 넣는 공간은 따로 있으니까 걷다가 넣고 얘는 그런 거 못하겠음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났어요. 그렇다면 int 뭐 x는 24.8인데 24.0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에러입니다. 왜 에러냐? 아니, 그냥 간단한 거예요. 24와 24.0은 다른 숫자예요. 24.0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프로그래밍이 아니더라도 공학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얼마나 뭐가 정밀하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자릿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잖아요. 진짜 다른 거거든요. 그 정의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는 24와 같지 않다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실수를 넣을 수 있는 방이 아니니까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정수만 넣자. 예,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거가 타입 미스매치라고 하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실수 정수 중에 많이 일어나는 그런 에러예요. 또 다른 에러로는 여기 보시면 플로팅 포인트 f는 12.5. 이거는 에러가 아니죠. 그런데 int y는 f. 그러면은 f가 컴퓨터 입장에서는 뭐예요? 12.5죠. 그러면은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죠. y는 정수 공간인데 12.5를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C 계열에서 이걸 엄격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저장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사실. 그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컴퓨터 언어가 그걸 슬기롭게 변환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y는 요만한 공간에다가 정수를 이렇게 써 넣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플로팅 공간은 그거보다 커요. 굉장히 크고, 저장하는 내용의 방식도 달라요. 그래서 12.5라고 쓰는 것도 사실은 뭐 이만한 공간인데 여기다가 꾸겨 넣으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한다. 뭐 이렇게 보셔도 돼요. 예. 자, 여러 가지 에러의 종류에 대해서 봤어요. 근데 우리가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솔직히 알 수 없죠. 들어갔으니까 들어갔다고 하는 거지 진짜로 뭐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실제로 뭐가 들어가는지 꺼내 볼까요? 한번 꺼내서 어디 화면에다가 좀 놔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print라고 하는 그런 함수예요. print
x 이렇게 하면은 x에 들어있는 거를 인쇄를 여기 콘솔에서 해줘요. 콘솔에서 딱 해주면 24라고 뜨죠. 그죠? 자, 아까 했던 거 다시 해볼까요? 여기다가 23으로 바꿨어.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라고 하면 23 이렇게 나오죠. 프린트랑 유사한데 프린트를 새로운 라인에다가 해주는 명령어를 프린트 ln이라고 해요. 근데 유사한데 조금 다른 거는 프린트 같은 경우는 몇 개를 계속 인쇄를 하면은 플로트 y는 뭐 12.6 요거 똑같이 해볼게요. 그 다음에 프린트 ln y 이렇게 하면은 프린트 ln의 경우에 있어서는 각 라인마다 이렇게 새로운 라인에다 인쇄를 해주는데 프린트를 사용하면은 얘가 새로운 라인에 인쇄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23과 12.6이 붙어서 2312.6처럼 보이죠. 그래서 좀 보기 쉽게 하려면 프린트 ln을 사용하는 게 맞겠죠. 자, 이런 식으로 불리언 같은 경우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 안에 있는 거를 뭐 이렇게 꺼내서 인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공간도 만들었고 그 안에다가 숫자도 집어넣고 그 숫자를 꺼내서 뭐가 있는지 확인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했고 이거는 그냥 무시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거까지 아시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실 테니까 예,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프린트 ln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인쇄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어찌 보면 예전에 지금도 저도 가끔 그런 용도로 쓰긴 합니다. 뭐냐면 디버깅을 할 때 뭐가 에러가 났는데 변수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적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좋은 에디터 툴이 보통 있죠. 그걸 추적을 하는 그 디버깅 툴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 내에 그냥 이것만 확인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진짜로 프린트 ln을 써가지고 밑에 콘솔에 뭐가 인쇄되는지 그거를 살피곤 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이런 식으로 프린트 ln with 그리고 여기는 한 칸 좀 이렇게 띄어서 란 뜻이에요. 스트링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플러스를 쓰고서는 따옴표를 하면은 그 안에 있는 거가 인쇄가 됩니다. 먼저 이거부터 그런 말씀드리죠. 프린트 ln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아무것도 인쇄를 안 하죠. 아무것도 안 써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hello라고 하면 밑에 hello라고 인쇄를 합니다. hello 하고서는 뭘 더 넣어볼까요? 또 다른 문장을 hello you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hello와 you가 인쇄가 되는 거예요. 각각의 하나의 할 말들의 문장이 있으면 그거 다음에 문장을 연결을 해줄 때 이어서 해주고 싶을 경우에 이런 플러스를 쓰는 거죠. 이것에다가 뭐 2 곱하기 3 하면은 hello you 6 이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는 뭐 다양한 것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다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with라고 했을 때 색깔이 변했죠. 얘가 화면에 이 with를 말하는 준비된 컴퓨터 프로세싱에서 준비된 내용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그냥 인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100이라고. 그렇다면 사이즈가 333, 456이라고 했을 경우에 width는 333인 거죠. 여기에다가 height도 인쇄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까요? 789가 나와요. 왜냐? 333이라는 숫자와 456이라는 숫자를 더하라는 것 같잖아요. 아까 수식이 들어갔을 때 그냥 계산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려면은 여기에다가 따옴표 문장을 하나 집어넣으면은 얘랑 얘는 이제 더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이건 더하기 기호가 더 이상 아니라 스트링을 연결하라는 기호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 with와 height이 인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프린트LN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즉 위스나 헤이트 같은 경우도 사실 어찌 보면은 일종의 변수 같은 거예요. 물론 구조체 안에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어찌됐든 변하는 수인 거죠. 물론 변하는 게 이제 프로세싱에서 실제로 실행한 다음에 위스가 헤이트이 변하진 않지만 어찌됐든 이 안에 숫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위스에다가 뭘 집어넣으려고 하시면은 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이즈는 333으로 이미 만들어서 켜졌으니까. 그죠? 예. 자, 여기까지 했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인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베어리어블을 사용하는 이유 여기서부터는 아무래도 좀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점점 더 뭐랄까 재미있는 그 인터랙션이 들어간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숙제는 저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4월 둘째 주에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거 한번 만들어 봐라. 그려 봐라. 이 정도가 숙제가 되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숙제가 뭐 굉장히 뭐 점수에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예술혼이 있으니까 그런 걸 마음껏 표현해봐라. 뭐 이런 뜻이 되겠고요. 프로세싱을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 구애받지 말고 역시 자기만의 표현하고 싶은 뭔가를 좀 이렇게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예.